제가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더 커요. 그래야 저도 오일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첫 번째 오일 파출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출리는 마치 꿈을 꾸듯 마음이 붕붕 떠다니고 도무지 현실 같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때 에너지를 주고 마음을 정화시켜서 확실하게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오일이 에센셜 오일 파출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문구를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오일일까? 이 향을 이제 말로 표현하면 포근한 흙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파출리 향은 굉장히 깊은 베이스 노트래요. 그래서 향에 정신적인 의미가 많이 작용하는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가지 방향성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자살 충동이 자꾸 일어나더래요. 뭐 아무래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사실 뭐 여기에 한두 번 자살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유, 그냥 이 땅에서 사나 뭐하나, 그냥 얼른 가고 싶다 천국에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살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살 충동이 느껴질 때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자꾸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충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살 충동은 감성적인 건데, 이럴 때 파출리 향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이뤄내니까 하나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오일이라는 거죠. 불안감과 비이성적인 감정을 많이 중화시켜주고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매일 자살 충동을 느끼지는 않으니까요. 그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머리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인 행동력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 모든 에너지가 정신적인 활동에만 치우쳐 있어서 정신과 육체의 균형이 깨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게 뭐가 있냐면, 젊은 아이들의 그 게임 중독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할 건 없고, 아이들이 늘 재미있게 게임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게임을 더 하고 더 하고 더 해서 애들이 이제는 중독자가 돼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낮에도 게임, 밤에도 게임, 이런 거를 하는 아이들이 사실 제 주변에도 좀 있고요. 엄마들이 너무너무 걱정은 많이 하는데 이미 머리들은 다 커버려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게임 중독자인 아이들의 방에 엄마가 파출리 오일을 발향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도테라에 보면은 집중력 오일로 블렌딩 되어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오일이 인튠이라는 오일 있잖아요. 거기에 또 파출리가 들어가 있답니다. 성인들이 불안하면 괜히 이제 또 집중도 안 되고, 또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가 또 안 된다든지, 그럴 때 불안을 가라앉혀주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일이 집중력 오일인 인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향성은 최음 효과인데요. 파출리 오일은 최음향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고 거의 한 100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최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페로몬 향수인 위스퍼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성과 감성의 조화, 또 최음 효과, 이 두 가지가 약간은 상반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해한다면 이 파출리 오일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적인 부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아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오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이 파출리 오일은 유래되었고요. 로즈나 자스민, 또 샌다루드, 바질과 함께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향수로도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오랫동안 뱀이나 벌레나 뱀에게 물렸을 때 사용하기도 했대요. 중국에서는 감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고요. 동양에서는 질병의 확산을 막는 예방제로 사용했고, 프랑스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염, 그다음에 습진, 치질 등에 사용됐고, 아랍에서는 카페트를 만들었을 때 훈증으로 향을 입혀서 벼룩이나 이 등의 그 벌레를 쫓는 데 쓰였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출리 향이 여행지에서 이제 호텔에서 풍기는 그런 이국적인 향하고 같다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 파출리의 학명은 포고스테몬 카블린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파출리는 꿀풀과 식물의 매력적인 베이스 노트의 에센셜 오일입니다. 포근한 흙의 느낌과 달콤한 향기가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우울감을 없애주고 최후 효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파출리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신체에 활력을 주고 지나치게 뇌 활동에만 치우쳐 있을 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불안, 우울, 긴장, 스트레스, 불감증, 만성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셀룰라이트 분해에도 좋아서 다이어트 하실 때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한증에도 사용되어진다네요. 다한증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사이프러스, 파출리, 클라리세이즈 이런 거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파출리인 거죠. 또 정맥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해서 체액의 순환을 돕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종이나 냉증, 정맥류 치질 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갱년기 증상이나 생리 전에 나타나는 불쾌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 그리고 피로하고 설사, 그리고 복부 팽만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파출리 오일은 또 라벤더나 프랑키센스처럼 피부를 재생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별히 늘어진 피부, 그리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트거나 거칠어진 피부를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항균, 또 항박테리아 작용으로 곰팡이도 제거하고 두드러기나 헤르페스, 무좀 등에도 효과적이고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상처 났을 때, 또 흉터가 생긴 곳에 여드름 피부에도 좋고 습진, 피부염 등을 치유해주고 또 두피에 기름기가 많거나 비등이 있을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도테라 단톡방에 보면 동안 크림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안에 파출리가 들어있죠. 그만큼 이제 피부에 좋으니까. 또 파출리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식욕부진이나 불면증, 또 신경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소량으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기가 묵직한 베이스 노트의 에센셜 오일들은 작은 양으로도 가장 오랫동안 인체에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그 작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오일들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노트니까 탑 노트의 가볍고 상큼한 오일들, 또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과 함께 이제 블렌딩 해주면 파출리 향을 좀 부담 없이 잘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클라리세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클라리세이지는 저희들이 그냥 딱 들었을 때 여성에게 가장 좋은 오일, 그러면 이제 클라리세이지, 아니면 뭐 라벤더 이렇게 있는데 그중 이제 대표적인 오일인 거죠. 여성에게 좋은 클라리세이지. 클라리세이지는 속으로 화가 많이 나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또는 생리 전후에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기능을 강화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오일이 클라리세이지입니다. 라벤더하고 무척 비슷한 구성 성분을 갖고 있대요. 라벤더가 진정 효과잖아요. 엄마의 오일이라 그래서 진정 성분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진정 성분인 에스테로 계통이 라벤더는 45%, 그리고 또 순한 알코올 계통이 약 35% 정도인데, 클라리세이지는 에스테르가 70%, 알코올 계통이 20%랍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구성 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클라리세이지가 라벤더보다는 진정 성분이 조금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오일 공부하는 그런 책자들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클라리세이지를 사용하고 난 직후에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이제 주의사항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보통 수면 내시경하거나 뭐 이럴 때 병원에서 자가용 가지고 오지 말라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라리세이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성 호르몬 질환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리통, 그다음에 생리불순, 조기 폐경, 그다음에 갱년기 장애 등 여성 호르몬 질환의 장애들을 사용하면 좋고, 또 도테라에서 이런 질환들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오일들을 블렌딩 해놓은 오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클레리캄이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는 정말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에게 좋은 오일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다 모아놨으니까 효과는 당연히 좋을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클레리캄의 캄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했을 때 이렇게 캄다운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진정하라고, 그런 캄의 진정의 효과를 아니,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클라리캄의 클라리는 클라리세이지의 클라리랍니다. 그러니까 클라리캄을 딱 들었을 때 클라리세이지가 많이 들어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클라리세이지의 학명은 살비아 클라레아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루비아 꽃 있죠? 그게 이제 클라리세이지의 원료이고요. 이 오일은 여성을 위한 에센셜 오일로 그냥 정말 잘 알려져 있는 거고, 냄새는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면서 파우더 계열의 느낌을 주는 차분한 향을 가진 그런 꿀풀과 식물로, 그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사루비아 꽃의 꽃하고 잎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미들로트의 오일입니다. 클라리는 라틴어로는 깨끗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세이지는 병을 낫게 한다라는 의미로 오래전부터 약초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인들은 사람의 눈을 정화시켜주는 오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식물의 즙을 짜서 눈의 안약처럼 사용했고, 씨앗에서 나오는 점액을 종양의 치료와 눈의 먼지 등 이물질 제거에도 사용하였다고도 합니다. 특히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뇌하수체 생식선을 자극해서 자궁 강장 작용이 뛰어나서 여성 관련 질환에 사용되어 온 것이고요. 또 클라리세이지는 정신적 혼란과 불안으로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할 때 시야를 환하게 열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머리가 아닌 그 직감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향기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진정시키는 그런 두 가지 양면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풀어주고 동시에 마음을 고양시켜서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오일이죠. 그래서 명쾌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긴장, 불안, 혼란, 두려움, 정신불안, 신경피로 및 불면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몸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데 매일매일 변화하는 그 몸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클라리세이지에 들어있는 스클라레올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해서 불규칙한 그래서 생리 주기를 바로잡아주고, 폐경 전에 불쾌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폐기를 강화시켜서 순환시켜주니까 만성기관지염, 천식, 목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을 개선하고 위나 장애, 경련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서 복부팽만, 헛배부름,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리통이 이제 아주 심하다면, 요즘 뭐 젊은 아이들은 생리통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생리를 한다 그러면 진통제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학교도 안 가고 수업도 안 듣고, 나는 생리하는 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심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좀 많이 권하기는 하는데, 젊은 아이들은 잘 듣지는 않아요. 말을 잘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심할 때 저는 이제 무조건 발라줘요. 저희 집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과하게 해서라도 한 번 경험해 보면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 경험을 안 하니까 제가 좀 강력하게 처음에는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쓰게 하는데 어쨌든 생리통이 심할 때 라벤더, 그다음에 로즈, 그다음 일랑일랑 이런 거랑 같이 블렌딩해서 아랫배에 수시로 발라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통경작용이 있어서 임신 중에는 사용하는 것을 좀 주의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고 출산을 준비하거나 분만 직후에는 사용해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또 클라리세이지는 피지 분비가 지나치게 왕성해서 두피에 기름기가 많을 때 사용하면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세포 재생 작용을 해서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다양한 두피 질환을 호전시켜서 염증성 피부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헤어 디톡 오일에도 클라리세이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사용하는 샴푸에도 넣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궁테라피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궁테라피에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클래리캄 쓰셔도 되고 또 여성들 피부에 좋으니까 동안크림에 당연히 또 들어갔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너무 진정 효과가 뛰어나니까 많이 바르시고 난 다음에 운전 같은 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하고 혼합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구토가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셨을 때 아니면 음주 전후에는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클라리세이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테라 오일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이지에어랑 다이제스트 젤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옛날 어렸을 때부터 위가 많이 안 좋았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비염이 없었는데 캐나다 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비염이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캐나다에 처음 오면 공기가 훨씬 좋아서 비염이 다 낫는데요. 고쳐진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오래 살다 보면 없던 알러지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곳이 또 캐나다예요. 그래서 저도 없었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비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고 싶지 않아서 여기는 뭐 슈퍼에 가도 알러지약 비염약 너무너무 많이 팔거든요. 어딜 가나 살 수 있는 약이고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비염약, 알러지약이에요. 저는 그게 먹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계속 안 먹었더니 나중에는 이게 만성비염처럼 돼가지고 코로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콧물은 너무 자주 많이 흘렀고 또 킁킁거리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지에어를 임미 사장님께서 권해주셔서 이지에어를 많이 발랐는데 유칼립투스가 결국은 이지에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몇 년을 사용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했고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 비염은 거의 완치됐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환절기 때 지금이 이제 캐나다가 엊그제까지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가을처럼 추워졌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또 비염이 발동을 해서 하루 종일 지금 제가 휴지를 달고 살고 있고 또 이거 이지에어 롤온을 그냥 끊임없이 코에다 바르고 코 풀고 바르고 코 풀고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괜찮아지는.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칼립투스는 도금양과 식물인데요. 쌍떡잎을 가지고 있고 이 잎이 에센셜 오일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한 700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에서 보지 못한 사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사과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또 양파 같은 것도 종류가 되게 많고 감자 종류도 많고 파도 많이 다르고요. 하여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유칼립투스가 700종이 넘는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700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칼립투스 라디아타, 또 다르게 읽으면 레디아타라고 읽고요. 또 한 가지는 유칼립투스 글루블루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도테라에서 나오고 있는 유칼립투스의 학명을 보면
유칼립투스 글루불루스라고 부르고요. 유칼립투스 라디아타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유칼립투스 라디아타는 유칼립투스 오일 중에 가장 젠틀하고 마일드하고 순한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용이 안 되는 오일이고요. 유칼립투스 글루불루스는 좀 터프한 면이 있지만 복용이 가능한 오일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칼립투스는 글루불루스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고 또 병에 식물 첨가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봤더니 여기는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시켜서 쓰니까 미국에서 오는 오일이잖아요. 미국은 한국 거랑 달라요. 한국은 글루불루스라서 먹을 수 있고 저는 라디에타라 먹을 수 없는 오일이더라고요. 유칼립투스 글루불루스 오일은 복용이 가능한 오일인데 그 호주에 거의 유칼립투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오일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호주에 가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산다 이렇게 알고 있고 코알라를 늘 생각하게 되면 엄청 느리게 걸어 다니고 그리고 늘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유칼립투스 잎에는 알코올 함량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칼립투스를 늘 먹고 있는 코알라는 늘 술에 취해 있어서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고 잠을 늘 많이 잔다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유칼립투스의 잎에는 알코올 함량이 높아서 운반할 때 비행기로 이제 많은 양을 가져오게 되면 이 압착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알코올 함량이 높은 거죠. 그러면 비행기로는 절대 옮길 수가 없겠네요. 무조건 배로 옮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칼립투스의 이 두 가지 다 시네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유칼립투스 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의 대표적인 화학 성분이 뭐냐면 80%가 1.8 시네올이라는 유칼립톨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시네올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유칼립투스의 그 가장 강력한 그 시네올의 성격은 뭐냐면 항경련, 살균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거담작용, 또 소독력도 무척 강합니다. 그리고 이 1.8 시네올은 활성 치유 성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렷하고 깨끗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맑게 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휘발성이 높아서 비강을 통한 호흡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어서 폐에 많은 양의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 또 감기 걸려서 코 막혔을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거죠. 또 기도 감염의 재생이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도테라에서는 유칼립투스가 많이 들어있는 이지예요. 여기서는 브리드라는 학명 이제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브리드였는데 지금 캐나다에서도 이지에어로 바뀌었어요. 또 그래서 이름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한국이랑 여기랑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 거는 저도 좀 헷갈려서 좀 찾아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효과로는 진통, 또 항종양, 설사, 살충 능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페퍼민트와 같이 이제 뇌를 맑게 해주는 그런 정화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머리가 아플 때 여기에다가 이제 페퍼민트를 한 방울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유칼립투스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제 뭐 이지에어를 갖고 있으면 이지에어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폐 기관에 굉장히 탁월해서 여기가 이제 좀 답답하거나 또 가래가 끼거나 염증들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디퓨저로 발향을 하거나 또 직접 손에 떨궈서 이렇게 손으로 이제 냄새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또 인헤일러 한참 우리 임미 사장님께서 많이 나눠주셨잖아요. 저도 캐나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열성적으로 보내주셔서 인헤일러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기도 했고 저도 이제 외출할 때 인헤일러 갖고 다니면서 냄새 맡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코코넛을 희석해서 가슴에 또 목에 이런 데다 발라주시면은 천식 같은 거에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그 천식 같은 거는 염증을 케어하는 데도 무척 좋고 산소를 편안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늘
호흡기에 호흡할 때 편해지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담작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늘 가래가 있는 분들, 또 우리 애들 기관지나 폐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폐가 약하신 분들, 또 비염이라든지 기관지염증, 또 천식, 또 축농증, 인후염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기침이 또 멎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유칼립투스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해열 작용에도 좋다고 그러네요. 해열이 있을 때 열을 내려주는 게 이제 늘 제가 줌 교육을 하면서 들었던 거는 페퍼민트를 발라주거나 이제 물에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열이 나는 곳에 뿌려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일을 쓰지 않는 분들은 해열제를 많이 드시는데 해열제를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저도 몰랐는데 알러지 반응 때문에 해열제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일은 모르고 있고 또 그런 학생이 저희 집에 또 살다 갔어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페퍼민트를 알려줬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 뭐죠? 백신, 코로나 백신 맞으면 열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저도 백신 맞고 엄청 열을 많이 났거든요. 하룻밤을 꼬박 엄청 추워서 덜덜 떨었는데 그럴 때 해열제 못 먹을 때 유칼립투스 아니면 페퍼민트 이런 거 사용해서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를 이제 손바닥이나 등 척추나 발바닥 이런 데다 발라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미열일 때는 유칼립투스 한두 방울을 그 미지근한 물에다가 희석해가지고 꺼즈에 묻혀서 아이들 몸을 이렇게 닦아주면 굉장히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고열이 나거나 이제 많이 심할 때는 그거를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발향도 같이 해주면 더 열을 잡는데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오일들 중에 하나가 유칼립투스 오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용법은 소염력과 소독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상처, 특히 회복이 더디거나 재생이 더딘 상처에 상처 치유에 좋고요.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벌레 물리거나 독충에 물렸을 때 또 이거를 소독하고 화기를 제거할 때 이 유칼립투스가 좋습니다. 또 근육통, 관절통, 류마티즘에 유칼립투스가 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통증 케어할 때 열감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유칼립투스가 해열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또 그럴 때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발향을 할 때 효과는 발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서적인 냉각작용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쉽게 말하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머리 열받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씩 또 그럴 때 이제 목 뒤에 발라준다든지 발향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좀 열받은 게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를 깨끗하고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또 운전할 때, 졸음 예방할 때 유칼립투스가 페퍼민트처럼 또 페퍼민트 대용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또 무더위나 열사병으로 쓰러지거나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 때 스프레이 형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머리에 뿌려주거나 백회라든가 또 두피 마사지 할 때 이런 데 또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뇌를 정화시킬 때는 바질, 로즈마리, 페퍼민트와 같은 오일들과 함께 사용이 되면 월등한 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 디톡 할 때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머리가 뭐 뿌옇다거나 정신을 못 차리겠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좀 멍하다. 이럴 때는 유칼립투스도 사용해 보세요. 또 유칼립투스는 또한 면역계에도 좋은 오일이라고 합니다.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림프 정화를 시킬 수 있어서 림프를 통해서 해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림프를 강화시키고 정화시키겠다. 그럴 때는 또 유칼립투스 사용해 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바디 오일 아니면 뭐 바디 로션 그다음에 이제 뭐 얼굴 같은데 그런 데다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지성 피부이거나 뾰루지가 많이 날 때도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약간 건조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조성 트러블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라벤더나 호파이바, 프랑kin센스 같은 오일들과 함께 블렌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칼립투스는 기분을 전환시킬 때, 또 활력감을 주고 싶을 때, 또 활동력을 부여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발라주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밤보다는 아침이나 낮 시간에 사용하시면 좋고, 폐호흡기 건강, 또 멘탈 건강, 또 뚜렷한 정신을 갖고 싶으면 유칼립투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방어력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그 마스크에 페퍼민트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유칼립투스도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처음에 이지에어랑 다이제스트 이제 두 가지 오일을 접하면서 이제 도테라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비염은 정말 거의 나섰고 환절기 때만 잠깐 또 그리고 봄에 꽃가루 날릴 때 캐나다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민들레를 죽이는 살충제를 뿌렸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면 어디나 이제 잔디에 민들레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잖아요. 민들레가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해서 조금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서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살충제를 늘 이제 토론토 시에서 이렇게 뿌려주고 그랬는데 그 살충제가 사람 인체에 나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서 정부 자체에서 민들레 죽이는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게 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정말 봄만 되면 잔디밭이 다 민들레 밭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민들레가 폈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데 문제는 그 민들레가 조금 지나면 이제 홀씨가 나오잖아요. 민들레 씨가.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과 콧물과 이제 막 쏟아내면서 저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럴 때 또 이지에어가 항상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바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이제 아예 바르지 않아도 되고 이제 가끔씩 발라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지에어를 사실 안 썼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발라도 조금씩 이제 효과가 되니까 그러다가 요즘 조금 이제 환절기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심해지니까 또 조금 이지에어를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제스트 젠을 제가 지난번에도 체험 사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위가 좀 많이 약한 편이고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아플 때마다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늘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을 드시면 이제 위가 속이 쓰리잖아요. 그럼 아침에 늘 약국에 가셔서 갤포스를 사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위가 아픈데 갤포스를 먹으니까 위벽을 감싸줘서 당연히 안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술을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갤포스를 드시고 이거를 엄청나게 평생 하시다가 결국 위암에 걸린지도 모르시고 병원에 가셨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위도 약하고 위가 아픈데 약을 먹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비피더스 요구르트를 좀 주로 사 먹은 편이었고 약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뭐 먹고 싶은 음식들은 많이 있잖아요. 자극적인 것들, 매운 거, 튀긴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좀 덜 먹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먹고 싶단 말이에요. 힘들고 짜증날 때 라면 먹고 싶고 뭐 인스턴트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배가 또 아프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이제를 먹고 저도 이제 계속 반복을 했는데 임미 사장님이 이 중 교육을 계속 하시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예전에는 위가 아프면 다이제를 먹고 안 아프면 안 먹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장디톡 오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나이가 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먹고 싶을 때는 다이제 먼저 먹고 그다음에 짜장면도 조금 먹고 탕수육도 조금 먹고 라면도 한 번씩 먹고 그 대신 많이는 또 못 먹어요. 많이 먹으면 또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다이제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그거 먹고 또 나쁜 거 또 먹고 그거 먹고 또 나쁜 거 또 먹고 이게 저는 그 한 가지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절제할 수 있으면 몸이 더 좋아질 텐데 이게 참 사람의 욕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참 억제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제스트젠이 있어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 좀 먹을 수 있고 또 커피도 먹으면 또 위가 아픈데 커피도 조금씩 마실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이 지금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제가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 가장 많이 쓰는 그 재정 지출이 도테라 오일이에요. 그래서 9월 달 되면 또 프로모션이 뭘까 또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내일이 저희는 9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홈페이지 확인하고 또 주문할까 하고 그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일 많이 활용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